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다라면서 12.3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조기 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던 질서 있는 퇴진의 힘과 명분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한 얘기도 했죠. 부정선거 의혹을 자극해 극우 보수 세력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을 당해도 헌재 결정까지 시간을 끌면서 극우 보수 세력의 힘을 빌려 꺼진 국정 동력을 되살려보겠다. 이게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 걸까요? 심각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이 저는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영진의 궤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따뜻한 온정이 필요한 계절 겨울이죠. 잠시 후 문경시 나눔봉사단 김경문 단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궤도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계엄 사태 후폭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저희가 차분하게 사태를 헤쳐나갈 필요가 있죠. 오늘 탄핵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네. 최근 이른바 일각에서는 그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관여 금지,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힘 정당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그리고 조기 퇴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은 오히려 현 헌정의 중단과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좀 알아보면요. 그 근거가 첫 번째는 그 결재권자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네. 여야 및 대다수 국민이 인정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뭐 자격이 없거나 사실상 어려운데요. 네.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한은 상당수의 주요 국법상의 행위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네. 예, 각종 기관장 임명, 조약 체결,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등 크고 작은 국정 전반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인가요? 한동훈 대표인가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 다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이 반면 탄핵을 통해서 즉시 직무 정지가 되면은 헌법적으로는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이 정한 순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확정되므로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혼란은 말끔히 해결됩니다. 현재의 혼란을 상황을 보여주는 국내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요. 어제입니다. 11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죠. 네. 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네.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 9일이죠.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답한 바도 있습니다. 네. 한편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라고 적시한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일정 정도 또는 상당 정도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점 때문인데요. 네. 단순한 혐의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 검찰, 경찰은 대통령의 내란죄 건에 대해서 상당한 혐의를 두고 김용현 장관은 구속,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체포했고 또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또 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외교적 권한까지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즉각 하야나 즉각 탄핵이 없으면 이러한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은 헌정의 공백을 오히려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을 명복적으로나마 두고 총리와 국민의힘 정당이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데 실제로 보면 무게의 축은 한동훈 대표로 기울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 정당의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점인데요. 네.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권한을 한 정당의 대표가 행사한다는 자체가 헌법의 공백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바로 직무정지가 돼야 되고 지금 사실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에 공모하지 않았냐 이런 혐의가 지금 그렇죠.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권한을 이양받는 것도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오늘 아침 담화를 네네. 보면은 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하여튼 대통령께서 그래 둘이 협의해서 해라라고 네. 줬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닌 게 이 네. 권한을 주고 말고는 대통령의 어떤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네.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예를 들어 안동시장님 있는데 이 의장님이 내 거 다 하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예. 권한이 어떻게 되냐 이런 헌법과 법률에 네.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다음 또 살펴볼까요? 예, 그리고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은 오히려 무질서를 부추긴다는 건데요. 네.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 법률 중대 위반 시 탄핵을 통해서 헌정을 회복하도록 이미 적법한 질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또한 헌정 질서 안에 있는 그런 적법한 절차 질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헌법 법률을 중대히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아니하고 명목적이나마 권한을 계속 행사하도록 하는 자체가 오히려 헌법적 질서와는 거리가 먼 무질서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한 거죠. 네. 그리고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불안도 더 야기되는 측면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저번에 토요일 날 탄핵 결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그거죠. 퇴장을 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표결 성립조차 못한 네. 이후에 네.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국민적으로 더 공분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오히려 무질서를 부추긴다는 네. 거죠. 결론적으로 사실상 권리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사태에 대한 현 상황에서 가장 합헌적이고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해결 방안은 즉각 하야 내지 즉각 탄핵뿐이라는 주장이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도 이젠 탄핵밖에 없다라는 이제 발언들이 그렇죠. 계속 나고 있고 네. 의원들도 이제 표결에 참석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을 꾸리고 있다. 나도 네네. 헌재에 가서 나도 재판 받겠다. 이런 입장도 있다. 뭐 이렇게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예. 오늘도 이제 대통령께서 아침에 밝히셨지만 네. 뭐 이렇게 그 폭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국가를 그 이런 위기 상황으로 보고 네. 어떤 발동한 건데 또 네. 국회도 이렇게 임명살상 그런 문제도 없었고 네. 바로 내가 해제했는데 네. 어떻게 이게 내란이냐 네. 무슨 2-3시간짜리 네. 내란도 있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맥락에서 네. 어떤 또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의 재량을 충분히 어떤 감안해야 한다는 이런 맥락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서 내란죄나 또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해 볼 만하다라고 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날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있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그때 전부 전 국민이 정말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참 부끄럽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김형동 의원, 네. 임미자 의원, 네. 박형수 의원, 임종덕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진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어떤 국가 중대사가 걸린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서는 싹 빠져버려서 퇴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또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사표시다. 당론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과연 그럼 김 여사 특검 사학 가서 열심히 하고 네. 이거는 사학 나오는 게 네. 투표도 안 나온 과연 맞느냐라는 점에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서 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요. 가든 부든 네. 우리가 좀 이게 과연 맞느냐 과연 예.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표시한다는 의원들이 네. 투표도 안 하고 그 국회 그 의원총회 하는 그 소복화에 앉아가 있는 게 네. 근데 또 국회의장이 투표 종결을 선언하니까 또 소복화 있다가 싹 나왔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역사가 좋게 평가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사회에 나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따뜻한 온정이 필요한 계절이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그런 한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경시 나눔봉사당 김경문 단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경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 문경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어떤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회자님, 사랑의 열매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예,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왼쪽 옷깃에 달고 다니는 빨간 열매 아시죠? 그럼요. 저희도 달고 있죠. 그런 예, 사랑의 열매 봉사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랑의 열매는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단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문경시 나눔봉사단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는 이렇게 예산은 이제 한계가 있고 네. 나눔 봉사단은 이제 모금 배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봉사단체로서 네. 현재 우리 문경시는 19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활동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희망 나눔 캠페인입니다. 네, 희망 나눔 사랑의 캠페인. 매달기. 예. 그리고 또 문경시에서 또 따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희망 나눔 캠페인 집중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들 하고 계실까요? 예, 문경시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요즘 12월 1일부터 매년 1월 말까지 모금 활동을 하는데요. 네. 예, 안동 MBC의 매 뉴스마다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동참하셔가지고 온정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우리 봉사단은 지난 12월 1일 문경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와 온도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네. 지난 9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14개 읍면동 많은 시민들이 함께 현장 모금 행사를 하였는데 네.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열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금도 모았습니다. 또 우리 봉사단 단원들이 각자 기부한 물품으로 바자회도 열었고 또 그것을 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 판매 전액을 기부를 했고요. 예.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비롯해서 사랑의 열매 달기 활동, 현장 모금 행사, 바자회, 그리고 또 여기에서 판매액 전액은 기부를 하셨다라는 얘기 또 해주셨는데요. 나눔 봉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활동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름에는 이제 착착착 캠페인과 연중 추진하는 착한 가게, 또 착한 일터, 착한 가정, 착한 펫이라는 주제로 정기기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고요. 예. 착한 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 정기기부를 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예. 또 착한 일터는 직장인이 급여에서 약정 금액을 정기기부하는 것이고, 또 착한 가정은 매월 5천 원 이상의 정기기부를 하고, 예. 또 그리고 착한 펫은 매월 2만 원 이상을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우리 봉사단은 착한 가게 가입 홍보와 발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착착착 캠페인을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또 착한 가게 가입 홍보와 발굴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착한 가게는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착한 가게라고 하면은 매월 3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가게에 네. 현판을 달아주고 또 착한 가게 인정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네. 착한 가게로 선정이 되면은 가게 이미지가 이제 향상이 될 것이고 또 한마디로 홍보비 없이 홍보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네네. 또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도 하게 되면서 기부자 자신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예. 또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아, 꼭 먹고 알 먹고 착한 가게. 그러니까 월 3만 원 이상만 기부하시면 되시고 또 착한 가게에 가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내가 또 여기에 동참하는 거구나 하는 마음에 또 더 뿌듯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착한 가게 또 하고 계시고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요. 올해 얼마 정도로 성금이 모일지 혹시 예상하시는 금액이 있을까요? 예, 우리 매년 경기가 안 좋다, 어렵다고들 하시는데도, 네. 예, 문경 시민들께서는 많이들 동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작년에도 1억 원을 기부를 하고 또 한호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분이 있어서 7억 2천만 원 정도를 모금했는데, 네네. 이것은 이제 배분은 금년 10월에 이 3억을 이제 보태가지고 10억이 문경시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를 보태가지고 문경시로 배분이 됐죠. 예. 그래서 원래는 시국도 어수선하고 지역 경기도 또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작년 수준 정도의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살펴보니까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최우수상 어떤 항목으로 받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경상북도에 이제 23개 시군마다 시군에 나눔 봉사단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문경시가 인구 수에 대비해서 1인당 평균 모금액이 다른 시군보다 좀 높게 기부를 한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아, 참, 지자체 부분에서도 문경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네네네. 부상으로 배분 사업비를 별도로 3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편 문경시에서 이관왕을 원래 했는데, 네네네. 예, 이거는 뭐 대놓고 자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널리 자랑하시고 널리 홍보하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이 많다. 그리고 또 지자체 부문에서도 문경시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관왕을 하셨고요. 그 덕에 배분 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하셨다. 이 얘기는 정말 해도 이거는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는 나눔 봉사단 이외에 다른 복지 관련 활동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경시도 있지만 이제 지역 사회 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기관,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위해서 이제 설치된 민간
협력기구가 네. 이제 있는데 이게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도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웃사촌 복지센터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촌 복지센터장 그리고 네. 문경시 그리고 또 지역사회 로타리클럽 보장협의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자, 제가 알기로는 또 올해 취임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복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니면 뭐 지금보다 조금 더 바라는 점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매년 이제 겨울이 되면은 소외 계층들은 더 춥고 또 더 어렵고 더 힘이 듭니다. 네. 가난은 이제 옛날에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참 복잡합니다. 네. 시에서는 이제 일정 기준 내에 있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데 그 기준을 초과하지만 또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이제 지원하려면은 민간에서 발굴 지원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들은 조금만 도와줘도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과 봉사단체들이 힘을 모아준다면은 더 희망차고 밝은 문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분들과 봉사단체들이 더 힘을 모아서 조금만 도움을 드리면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나눠주세요라는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복지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자면 어디까지가 복지인지 분명하게 딱 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뭐 공부는 안 해봤지만, 네. 뭐 평소에 이제 그렇죠. 복지라는 경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복지란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란 체험이다라고 하고 싶네요. 복지란 체험이다. 예. 어떤 분에겐 경제적인 것을 채워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겐 외로움, 이 부분을 또 채워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이제 흔히들 뭐 새해 인사를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짓는 거라는 옛말이 있듯이. 그렇죠.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복을 지으면서 사는 것이고. 예. 또 복을 짓는다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결국 그 복이 다 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많은 복을 지었으면 좋겠고 또 이게 뭐 내년에 이제 미리 새해 인사를 드린다면은 안동 MBC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경북 사랑의 열매 관계자분들과 나눔 봉사단 단원님들에게 복을 많이 지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 감사합니다. 받는 게 아니라 복은 짓는 것이다. 복을 짓는 것이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다 돌아오는 일이다. 이런 얘기 마무리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나눔봉사단 김경문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네. 지난주에 월담하셨다고요? 네네. 어떠셨어요? 그때 긴박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막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빨리 그렇죠.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서 150명 빨리 모아서 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아유,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예. 그 마음이 저한테 전해져서 저도 갑자기 벌렁벌렁 되는데요.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잖아요. 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다. 이 네, 얘기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서 정당한 그 통치 행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그것도 법에 근거한 통치 행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헌재에서 여러 차례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초법적, 초헌법을 뛰어넘는 통치 행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여전히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는 거는 이분이 20세기의 사고방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그 오늘 담화문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봤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대표적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를 했고 그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의 유혈 충돌을 보지 않고 순순히 그 해제에 따랐다는 거잖아요. 계엄령 해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300명 정도만 보냈다. 내가 더 이상의 이거는 경고를 하기 위한 거였지. 본격적으로 정말로 비상시국으로 계엄으로 이거를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치기에는 이미 경찰청장한테 지금 현재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경찰청장이 아니죠. 곽종군 씨한테도 곽종군 방첩사령관인가요? 요즘 직책이 너무 헷갈리네요. 저도 헷갈려요. 어쨌든 끌어내라 이 얘기는 했죠. 끌어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그런데 뭘 오늘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저는 너무 좀 구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구차하다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탄핵 소추안 국회에 제출이 됐고 이번 주말에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있는데요.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하겠다라고 한 분이 7분이에요. 저희가 8명만 되면 통과가 되는 건데 오늘 마침 또 조국 대표가 형이 확정됨으로 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아니면 그쪽에서 빠르게 의원직 승계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한 분이 7분이고 저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국민들의 열망을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거부하거나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현안 질의를 통해서 군부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문제를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는지를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상황의 심각함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셨는데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을 제안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그 원내대표 선거했잖아요. 소위 동행파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동행파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72표 받았고 이제 대통령실과 연을 끊고 새롭게 독자적으로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김태호 의원이 34표 받았는데 표차가 좀 많아요. 이런 걸로 봐서 여전히 절대 다수는 친윤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많다.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뭐 한동훈 대표의 경우도 당대표 들어올 때 친한파가 그리 많지 않았잖아요. 네. 15명 모으기도 어려웠던 분이 한동훈 대표 아니었나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명분을 찾기가 권성동 대표가 이 탄핵 정국에서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뽑힌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신의 리더십을 온전히 관철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또 윤상원 의원은 조기 하야에도 반대한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분들이 지난주에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알겠어. 그런데 지금 탄핵에 동의한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뭐 이거였어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때일수록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반 이재명 혹은 반민주당이라면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옳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정치의 목적이 반 이재명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겠다는 게 보수의 가치라고 한다면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지금 지켜야 할 원칙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손절하는 것이 보수 정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저는 오늘 되게 와닿는 게 초등학교 6학년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정치란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요것을 학생들이 더 저희들한테 많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탄핵 트라우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좀 한번 풀어주세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말하는 트라우마와 국민이 생각하는 트라우마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그들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트라우마는 실상은 배신자 프레임에 본인이 갇혀서 이후에 공천을 못 받아서 당선이 안 될까봐 걱정하는 거지. 정말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온 국민이 겪은 계엄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정말로 이 계엄을 한번 이게 이 여의도에 탱크가 다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는 굉장히 커요. 피해는. 그럼요. 헬기가 날아다닐 때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될 건 자신들이 배신자 프레임에 찍혀서 공천을 못 받아서 정치를 더 이상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계엄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씻어주기 위해서 지금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이 겪은 트라우마를 좀 기억해달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탄핵 헌재 가서 심판받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 이 담화문을 봐도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헌재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시간을 많이 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까지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탄핵이 낫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 다시 말하면 6개월 안에 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후에 60일 안에 대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합치면 길면 최장 한 8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이 대통령실에서 임명한 사람들, 보수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헌재까지 가면 나의 정당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필이 되고 호소력을 갖출 것이고 그래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탈당하고 하야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탄핵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헌재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 본인은 그래도 좀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미 변호인단도 구성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누구인지 뭐 인물 이름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다음 이 얘기도 좀 궁금한 게요. 만약에 주말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 누군가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점도 여전히 논란이잖아요. 원래 탄핵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고 그 이순희가 국무총리거든요. 그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우선적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있는데 그 현행법상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도 직무수행에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피의자 혹은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권한대행을 맡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 맞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내란죄 혐의로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피의자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순희가 누구냐 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직무대행이 이 탄핵안에 대해서도 이거 난 반대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탄핵안 가결 그 박 장관이랑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건 다 가결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일상적인 업무만 됩니다. 일상적인 업무만? 네네. 일상적인 업무만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제각각 내란죄 수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점은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동안은 검찰이 굉장히 모든 수사에 있어서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수사를 일관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근데 검찰, 공수처,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요 세 개의 수사기관들을 놓고 저희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많은데요.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 대통령의 이 내란죄가 관련된 수사 권한을 검찰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공수처는 일단 이 규모나 수사 인력이 너무 적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의 그 내란죄와 관련된 것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그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파면이 된, 저희에서 탄핵이 된 상태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경찰청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건가라는 수사 의지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함께 수사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특검을 발의를 했고 이게 통과가 되면 이후에 모든 수사나 이런 내용들이 특검으로 이렇게 다 이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손을 떼는 것이 맞다라는 이후에 공소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라는 입장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시간이 벌써 6시 49분 35초 지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던 걸까요?
굴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현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의 그 꼬리 자르기다. 거기다 조직적인 사건 은폐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 상황을 혼자 다 안고 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모욕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야 어찌 알겠습니까?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